자동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스포티지 LPI 가격표가 떴습니다. 그래서 1부에선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1.6 터보와 2.0 LPI,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세 차량 다 출력 차이가 좀 나는데요. 1.6 터보는 180마력, 2.0 LPI는 146마력,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180마력에 44kW 모터가 추가적으로 힘을 내어줍니다. 파워로 봤을 땐 아무래도 1.6 터보와 하이브리드가 더 낫겠죠. 변속기도 다른데요. 1.6 터보는 7단 듀얼 클러치인데 반해 2.0 LPI와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셀토스도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어주던데 스포티지도 좀 같이 끼워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기는 하네요. 유지비에 중요한 세금과 연비를 알아볼 텐데요. 세금의 경우 1.6 터보는 29만원, 2.0 LPI는 52만원,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29만원이 듭니다. 연비를 놓고 보면 1.6 터보는 리터당 12.3km, 2.0 LPI는 리터당 9.1km,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16.7km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LPI가 연비가 제일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LPG의 가격이 휘발유에 비해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1km당 주행요금을 계산해보면 1.6 터보는 163원, 2.0 LPI는 115원,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120원이 발생합니다. 스포티지 중에 가장 주행요금이 적게 드는 차는 LPI인 거죠. 그렇다면 각 등급별 가격 차이는 어떨까요? 1.6 터보는 2,474만원에서 3,220만원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0 LPI는 그보다 64만원 더 비싸게 가격 책정이 되어 있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트렌디 등급은 없습니다. 프레스티지부터 시작하는데 LPI에 비해 592만원 더 비싸고 노블레스와 시그니처는 508만원 더 비싼 편입니다. 유류비에 비하면 LPI의 가격대가 꽤 괜찮아 보이죠. 그럼 이 세 가지 엔진은 옵션도 아예 같을까요? 네, 아닙니다. 일단 1.6 터보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셀토스도 되는 걸 스포티지는 왜 막은 걸까요? 이건 좀 알 수 없고요. 2.0 LPI는 ISG, 정차 중 시동 정지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있어도 아예 끄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마지막으로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19인치 휠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상관없죠. 어차피 하이브리드는 휠이 커봤자 연비만 떨어집니다. 그러면 디젤은 왜 비교 안 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간단하게 디젤에 대해 훑어보겠습니다. 2.0 디젤은 1.6 터보 대비 255만원 더 비쌉니다. 엔진은 184마력으로 1.6 터보와 거의 비슷하고요. 변속기는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1년 세금은 52만원 정도 나오며 연비는 리터당 13.7km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싼 건 아시죠? 그 때문인지 1km당 주행요금은 약 151원이 발생하네요. 그렇다면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트렌디 등급입니다. 2,538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46마력의 LPI 엔진입니다. 엔진 마력이 살짝 아쉽긴 한데 막 밟고 다니실 분들 아니면 문제 없을 엔진이긴 합니다.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라 좀 아쉽습니다. 엔진이 약해서 그렇다곤 하지만 그래도 요즘 시대에 6단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가스통이 도넛형 원형 본배라 일반 차량과 트렁크 공간 거의 비슷하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 지능형 안전기술 기본 적용됩니다. 17인치 휠은 기본 휠이긴 하지만 전면 가공이 되어 있어 모양이 꽤 이쁘더라고요. 오히려 18인치 휠보다 더 이뻐 보입니다. 헤드램프는 LED가 기본이고 풍절음을 막아주는 이중접 합차음 유리도 전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요즘 기아에서 잘 쓰는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전 좌석 시트는 인조 가죽입니다. 그리고 SUV답게 2열 시트는 6대4로 폴딩이 되는데요. LPI가 1.6 터보 엔진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6 터보의 2열은 리클라이닝 뿐만 아니라 폴딩 시 시트 방석이 내려가기 때문에 뒤 트렁크가 평탄화까지 됩니다. 그런데 LPI는 원형 본배 때문인지 다이브 기능은 빠져 있어요. 살짝 턱이 있고 각도가 나기 때문에 평평하게 누워있기에는 편하지 않을 겁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를 지원하여 신호 정차 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필요 없고요. 하이패스까지 기본이니까 따로 하이패스 설치할 필요 없겠습니다. 트렌디 등급 단점입니다. 기본 오디오 생긴 게 굉장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거 어디서 구했나 싶을 정도로 에러죠. 문제는 이거 바꾸고 싶은데 선택권이 165만원짜리 12.3인치 내비게이션 밖에 없습니다. 애플 카플레이가 되는 8인치 디스플레이를 넣고 싶어도 제공해주지를 않아요. 무조건 이거 바꾸고 싶다면 165만원 내야 됩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키 아니라서 키 꽂아서 시동 켜줘야 되고요. 1열에 열선 시트 없으니까 겨울에 온몸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스티어링은 우레탄 싸구려 재질에 여기에도 열선은 없으니까 겨울에 스티어링 잡으면 손바닥이 얼어붙겠죠. 하지만 이 부족한 세 가지 옵션들은 65만원짜리 컨비니언스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디에선 절대 돈 주고도 넣을 수 없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바로 1열 통풍 시트와 2열 에어벤트입니다. 이것들 보고 싶다면 프레스티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714만원이고요. 176만원 올랐습니다. 프레스티지의 옵션 구성은 트렌디와 컨비니언스 그리고 프레스티지만의 111만원어치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컨비니언스의 구성을 살펴보면 버튼 시동 스마트키와 1열 열선 시트, 가죽 열선 스티어링, 가죽 변속기 노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만의 옵션은 일단 루프렉이 있는데요. 천장에 뭐 올릴 때 이 루프렉 꼭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도어 손잡이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보면 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되며 점점 더워지는 대한민국 날씨에 1열 통풍 시트 무조건 있어야겠죠. 진짜 요즘 같아선 봄, 여름, 가을 내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에 에어벤트가 있어야 뒷좌석으로 에어컨 바람이 갑니다. 이것도 패밀리카라면 꼭 있어야 돼요. 프레스티지 등급 단점입니다. 아직도 8인치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결국 요상한 컴팩트 오디오 계속 박혀있는 상태고요. 옆 사람을 위한 전동 시트나 뒷좌석 아이들을 위한 열선 시트, 편하게 트렁크 열 때 필요한 테일게이트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노블레스로 올라가야 돼요.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2,965만원이고요. 프레스티지 대비 251만원 상승했습니다. 노블레스의 옵션 구성을 보면 프레스티지에 노블레스만의 251만원어치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18인치 휠이 기본 적용됩니다. 이게 알로이 휠이라 이전에 비해 별로인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크기 때문인지 꽤 볼만하고요. 시트 컬러를 브라운과 네이비로 고를 수 있는데 네이비는 젊어 보여서 좋고 브라운은 천장이 블랙으로 변하니까 차분해서 좋더라고요. 옆좌석 사람들을 위한 전동 시트와 뒷좌석 아이들을 위한 열선 시트 추가되며 이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써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을 겁니다. 기어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힘이 덜 들어가거든요. 트렁크 전동으로 오픈되며 에어컨도 좌우 독립으로 온도 조절되는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플 카플레이가 되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오네요. 깡통으로 차 사실 분들은 최소한 프레스티지는 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액정이 들어오니까 후방 카메라도 같이 들어와 줍니다. 노블레스 단점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안 되네요. 이거 별거 아닌데 좀 끼워주지 또 이걸 차별하나 싶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이지 액세스에 적응된 분들은 꼭 찾는 이 운전석 메모리 시트 기능이 프레스티지에선 옵션으로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아쉽죠.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3,284만원이고요. 노블레스 대비 319만원 올랐습니다. 시그니처의 옵션 구성은 노블레스의 드라이브 와이즈, 12.3인치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그리고 시그니처만의 옵션 49만원어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이브 와이즈에 속하는 옵션은 사각지대 차량을 알려주는 사각지대 경고장치 추가되고요. 고속도로에서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같이 들어옵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까지 반응하기 때문에 장거리 다닐 때 카메라 찍힐 일 없죠. 12.3인치 내비게이션은 기아 커넥트까지 지원하여 원격으로 시동 걸 수 있고요. 하이테크에 보면 12.3인치의 LCD 계기판과 기아 디지털 키, 터치 타입의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만의 옵션 49만원어치를 보면 일단 LED 실내등이 들어와 있는데요. 원래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어야만 넣어주는 건데 시그니처에선 그냥 LED 룸램프를 넣어주네요. 실내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추가되고요. 천연 가죽 시트도 인조 가죽에 비해 확실히 재질이 좋기는 합니다. 또한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되면서 이지 액세스까지 되니까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 부부끼리 번갈아가며 운전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에 있던 옵션들이 몇 가지 기본 적용되는데 메탈 페달과 도어 스커프, 1열 옷걸이형 헤드레스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도어 센터 트림 인조 가죽이 감싸지는데 확실히 도어 가운데에 가죽이 있으니까
보니까 맨살이 닿았을 때 불쾌한 느낌이 아니라 좋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이번 스포티지는 빌트인 캠이 아예 단독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건 기아가 정말 잘했죠. 제발 이 빌트인 캠은 이상한 다른 옵션에 묶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오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과 UGB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